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된 쇼헤드 2부 시작됐고요. 7월 29일 수요일장도 동시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중국 증시 폭락세가 진정되는 듯 하니까 어제 우리 증시도 종가상 괜찮은 모습,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3.5%까지 급락했다가 밑꼬리 쭉 달면서 0.7%로 선전하면서 마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죠. 간밤에 이런 분위기 타고 미국과 유럽 모두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M&A 호재도 있었고요. 미국 쪽에서는 또 FOMC 회의 결과 보기 이전에 상품 시장 쪽에 유가 포함해 반등세가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 탄력을 더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한 뉴스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한미약품이 바로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으로부터 폐암 신약 관련해 8,500억가량의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한미약품의 라이센싱 아웃소싱에 오늘 주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약 바이오주들의 변동성 거의 극에 달했었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매매를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뉴스에 팔아야 좋을지, 특별히 오늘 한미약품에 대한 주목도도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수조 원대 손실이 예고가 되고 있는 중소형주 빅3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 지금 기업을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실적 발표 또한 굉장히 기대를 모으는 그런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과연 손실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될까요? 오늘 출발하면서 두 분께 도움 말씀 들어보겠는데 오늘 처음 함께해 주실 뉴페이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분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님 함께 주시겠고요.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도 오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선철 멘토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짝꿍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푸근한 인상이 좋습니다. 예, 그래요. 네. 어떻게 할 말씀 해주셔야죠. 황민영 멘토님 제가 TV로 계속해서 자주 봤고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더 잘생기고 더 좋은 모습 기대했습니다. 네, 그래 억지로 원래 말을 이으려면 네. 좀 어렵습니다. 자,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보고 싶은데 일단 괜찮아요. 그리고 한미약품도 10%대 갭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장가부터 확인해보죠. 김선철 멘토님. 예,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16.85포인트에서 등락률이 0.38% 오른 2055의 선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제보다 많이 지금 좀 한 6포인트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어제 미국장 유가 이제 국제 유가 상승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고공행진을 하면서 5일 만에 성공 이제 반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안정된 모습으로 글로벌 증시에 따른 어떤 종합적인 모습이 지금 굉장히 우리 시장에도 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종합지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차트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일봉상으로 본다고 하면 크게 지금 2030선을 앞으로 좀 지지선을 보시면서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로만 본다고 하면 특별한 아직 모멘텀이 좀 약간은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업종군이라게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개별 종목도 한번 움직여보는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오늘 아침장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낙폭을 많이 줄였던 코스닥도 750선을 이참에 회복했고요. 코스피도 2050선 회복하면서 출발해줬습니다. 2030선 정도가 결국에는 저점이 아니겠느냐 하면서도 대형주보다는 아직은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 간단한 전략까지 김선철 멘토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기 이전에 업종별 분위기를 조금 들여다봐야겠는데 어제는 워낙 분위기가 안 좋고 전 업종이 다 빠지고 있었어서요. 오늘 아침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어제하고 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지수도 역시 0.6% 좀 상승 흐름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종들 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업종 쪽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이제 1위 기업이죠. 오늘 1.2% 정도 반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미끄러졌는데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0.8%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이제 LG전자와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I까지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철강 쪽에서도 이제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풍산 쪽에서 3.5% 정도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포스코나 현대제철, 셀라베스트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장초반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조선 쪽에서 본다면 이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겠죠. 지금 전반적인 업종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들 이제 세계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의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은 0.3%대 지금 하락 중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1.4%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역시도 지금 파란불을 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 본다면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하고 기아차 현재 보합권 내지는 플러스권 소폭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간밤에죠. 뉴욕 증시 마감됐을 때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역시 이제 에너지주 이런 흐름들을 조금씩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1.4%대, 그리고 GS, S-오일부터 모두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에너지와 같이 볼 수 있는 게 화학업종이겠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하나케미칼과 금호석유,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LG화학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빨간색 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증권주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장 초반에 좀 급등세가 좀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장 초반에 좀 강하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 흐름을 유지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증권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시장과 같이 아직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권주의 경우에는 현재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권주는 거의 대부분이 보합권 또는 약보합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롯데그룹주도 좀 형제난 때문에 관련주들 급등하고 롯데쇼핑도 9% 급등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특징주 부분에서 한미약품 포함해서 롯데그룹주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수급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어제 연기금의 구원투수 역할이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기관 2천억의 순매수 가운데 연기금이 1,500억 이상 순매수를 해뒀었는데요. 수급 부분은요, 김선철 멘토님께서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지금 시작과 동시에 한 7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현재 개인들이 순매수를 지금 한 188억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기관은 330억 정도 매도 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으로 아침에 갭 상승했던 자리를 좀 지금 내리고 있는 지금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지금 약간 저가 유입세 글로벌 증시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증시에 따른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저가 유입세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선물 차트를 봐도 지금 약간 현저하게 지금 갭 상승을 했던 자리에서 지금 반등을 약간 좀 밀리는 자리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합지수 2050선에서 약간 종가 매듭을 좀 해준다고 하면 지금 전체적인 모습은 보여주겠지만, 외국인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매수세는 지금 주체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고 지금 선물도 순매수 자체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약간 좀 포지션을 본다고 하면 약간 환해지성으로 지금 들어오는 공매도 물량이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대차 거래도 좀 늘어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포지션을 가져갈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 효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관찰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짜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배당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개인들 또 이제 기관들도 계속 들어오는데, 오늘 과연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 주체를 좀 들어줄지는 약 한 장 초반까지는 한 10시 이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수급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환해지 관련된 포지션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기관 스탠스는 아직까지 잡힌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살펴보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출발 상황이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내일 이 시간에는 미국의 7월 FOMC 회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루 전에 시점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KB 매환 선물로 가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상 FOMC 회의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찍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빠르게 밀리고 있습니다. 1,160원대 정도에서 지금 움직인다면서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9,000원이 하락한 1,161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59원 30전과 1,161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160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 경제 지표의 부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조정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 역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유로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던 유로화는 다시 달러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N은 어제 유럽장에서 123.79엔까지 상승했는데요. 달러 원 1결물은 어제 서울시장이 마감된 이후 달러 N을 계속 추정하면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1167원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5월 케이스-슐러 20개 대도시 주택지수와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 N이 상승폭을 줄였고요. 이를 반영해 달러 1결물은 어제 서울시장 종가 대비 4원 50전이 하락한 1160원 40전 수준에서 뉴욕 여고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개장 초반에는 중국 증시의 부진을 예상하면서 달러 원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만 중국 증시가 낙폭을 축소한 점이 호주 달러의 반등으로 이어지면서 달러 원이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최근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이번 주에 열리는 미 7월 FOMC에서 미 연준이 비둘기 파적의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선반영되면서 달러원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증시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중국 증시가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위험통화 약세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계속 안정을 보일 경우에도 환율이 본격적인 하락세를 시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부 시장 참여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내일 새벽에 공개되는 미 연준의 성명서가 매파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참가자들도 있는 만큼 과도한 포지션 조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 연준의 7월 FOMC에서는 금리는 예상되지 않겠지만 성명서 내용에 따라서 달러와의 방향성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미 연준이 미국 경기의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할 경우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최근의 유가 하락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존의 성명서와 비교해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화는 1155원에서 1167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미국 지표도 좋지 않고 중국 증시도 의외로 안정되는 모습, 그리고 FOMC 회의 내용이 비둘기파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당겨 반영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미리 좀 빠지고 있지 않나 분석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완전히 안정이 됐다 보기도 어렵고 FOMC 회의 결과도 의외로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하지만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비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환시장 전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29일 수요일 아침 특징주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고했던 종목들, 특별히 한미약품으로 오늘 출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기술 수출에 성공했었죠. 기술 수출 규모도 정말 대단했는데요. 간밤에 폐암 신약 관련해서 8,500억에 달하는 라이센싱 아웃,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뉴스에 팔자라는 전략도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지만 주가는 보란듯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70만 원을 부르는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LG생명과학이 어제 장 끝나고 실적을 냈는데요.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역시 호평이 나왔습니다. 두 종목 묶어서 한번 보죠. 먼저 황 멘토님. 네, 먼저 한미사이언스 쪽,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죠. 예. 지금 같이 해서 이제 최대 수출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독일계 업체죠. 독일계 이제 제약업체인, 베링거 인겔 하임 쪽과 최대 이제 7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고 본다면 이제 8,515억 원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가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몰랐던 내용이 아니고 그동안 이제 그 전부터 한미약품의 주가 흐름을 끌어올렸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슈가 또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같은 경우에도 한미약품의 주가를 보게 되면 현재 9%대 이제 거의 급등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죠. 일단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결국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 물량이 이제 이 과정 안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크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차익 실현 과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끌고 가야 되는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될지 그 부분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뉴스에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는 그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금액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 금액이고 이게 어쩌면 이제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약업체 쪽에서의 어떤 뭐 강한 또 한 번에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같이 연출해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 심리들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약주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한미약품의 효과겠죠. 효과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외에 이제 유한양행이나 LG 생명과학과 동아소시홀디스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제약주 쪽에서의 수급도 일시적으로 이 효과 때문에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이제 또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 지금 한미사이언스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물량들이 현재 시점에서 그냥 다 던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정도는 한 절반 정도 일단 정리를 하고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이제 한미사이언스도 역시 같은 의미에서 좀 일부 정리 구간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대응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LG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죠. 오늘 2% 정도 이제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특징주 안에 이제 LG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올해 이제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34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 LG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어쩌면 실적이 좀 강하게, 모멘텀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적의 해라고 이제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시장에서 역시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역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이제 메르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약업종 역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이제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LG 생명과학 쪽에서 어쨌든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한 번 더 좀 확인하는 그런 이제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한번 급락이 나오긴 했었지만 주가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가운데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제 붙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LG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 시점에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한미약품 얘기가 사실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을 또 한 번 끌어올리면서 중요한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미약품 하나가 아니라 제약 바이오 전체 분위기를 띄우는 상징적인 종목이라 이 부분 질문을 공통적으로 오늘 처음으로 함께해 주신 김선철 멘토님께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한미약품의 3월에 일라일리와의 계약의 수출권을 따는 이후에 그때도 8천억에 달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7월 달에 또 한 번 이런 호재성 뉴스를. 수주가 좀 나왔죠. 예. 근데 계속 이렇게 된다면은 굳이 절반을 팔지 않거나 장기로 갈 건데 쭉 들고 갈래 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예, 제가 좀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면, 네. 일봉 차트로 본다면, 지금 60만 6천 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말에 같이 타자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황민혁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반 정도를 시세 차익이 나온다고 하면 매도로서 대응을 하실 수 있겠는데, 한미약품 앞으로 제약주뿐만이 아니죠. 한미약품뿐만이 아니고 제약주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시그널로 본다고 하면 좀 신고가 갱신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증권사 리포트로 지금 추천주 같은 경우는 80만 원, 어디 이제 한 90만 원까지 나왔는데, 네네. 제가 이제 목표 주가로 좀 본다고 하면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 75만 원까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 차트 수급은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이제 기간 연기금 매물 물량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어디까지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 자리가 이제 좀 큰 포지션으로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일 텐데, 네. 일단 저는 75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잡고요. 최소한 나온다고 하면 50만 원대를 지금 1차 피봇 지지선대로 한번 보면서 좀 대응 전략을 좀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녹십자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2분기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녹십자만, 약간 3대 제약주에서 본다고 하면 약간 조금 약보합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유한양행과 녹십자, 한미약품을 좀 세 종목을 좀 본다고 하면 한미약품이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좀 놓친 종목이 있다고 하면, 유한양행과 녹십자로 좀 이렇게 약간
약간의 좀 성격을 좀 바꿔서 매매 좀 전략을 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미약품은 목표가 75만 원까지 조금 네. 더 굳이 안 팔고 끌고 가도 될 것 같고 입절가는 한 50만 원 정도 설정이 어떨까? 그러면 녹십자군 유한양행은 지금도 살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약보합세로 지금 이제 계속 약보합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약 22만 원대에서 녹십자 부분을 좀 들어가면 좀 전체적인 흐름은 좀 좋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양 거래일 동안 본다면 쌍바닥 지점에서 21만 2천 원대를 지지했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26만 원대 매물대를 강하게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돌파가 된다고 하면 6월 19일 날 나왔던 28만 원대 신고가는 분명히 기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약품, 녹십자, 유한양행을 보실 때 굳이 한미약품을 놓친 부분들은 최소한의 지금 녹십자 부분을 한번 매매를 하면서 추이 추세를 보시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한 26만 원대에서 27만 원대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서 가면 대응 전략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한미약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약주 어떡하지 하면서 그림의 떡으로만 부러워하신 분들은 녹십자 매매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22만 원 매수가, 26, 7만 원 단기 목표가로 제시 받아봤습니다. 코미팜이 어제 한가 갔었죠. 양현진 회장의 사퇴 소식 때문이었었는데 그 전일에서부터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사흘 만에 반등을 해줍니다. 코미팜의 어제 회장 사퇴 배경은 무엇이고 향후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는지 사실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 가운데 하나였었던 코미팜 회장의 사퇴 그 배경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CJ는 최근에 수급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단기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 또 같이 좀 올라오네요. 코미팜 CJ는 추가적으로 더 보죠. 네. 코미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미팜의 흐름을 일단 이제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11%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지금 주가가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15%대, 종가까지 본다면 이제 30% 거의 하한가 기록하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추가적인 그 하락세가 지금 나왔을 때가 바로 전날이었고, 그리고 그 전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대 이상의 하락세가 지금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코미팜의 주가가 이제 하락했던 그런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양용진 회장이었죠. 이제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어찌 보면은 이번에 대표이사 사임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후에 이제 대표이사 사임 처리를 강력하게 또, 투자자들이었죠. 소액 투자자들이, 간담회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철회를 또 요청을 했었고요. 네. 결국은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좀 나오게 됐었는데, 지금 코미팜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세가 좀 나오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 이런 이슈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식을 이제 투자하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죠. 이렇게 이제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지금 이제 코미팜에 대해서는 주가가 또 올라오니까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을까 그 여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코미팜의 경우에는 지금 급락 이후에 이 반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을 또 내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건전한 어떤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반등품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리스크 요인 자체가 이제 해결되지 않은 과정 안에서의 그 어떤 시세 차익을 위한 그런 투자 자체는 역시 크게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팔지 못하셨던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기다리시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볼 그런 시점이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규 접근 자체는 지금 시점에서는 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즌이었죠. 네.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4.6% 역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단 시즌의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진단 업체하고 이제 제조업체 이제 개발 생산 계약 때문에 이제 ODM이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진출이 좀 가시화가 됐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사실 증권사 쪽에서 나온 얘기죠. 키움증권 쪽에서 이제 보고서 내용 안에서 베크만 클터하고 이제 제조업자 관계 이제 ODM
계약의 사업 가치가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반영이 되게 된다면 또한 이제 주가의 큰 상승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이제 의료 장비 이쪽 관련주 역시도 이제 주가가 좀 크게 한번 같이 이제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밀리면서 이제 같이 또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가가 단기에 또 많이 올라오긴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슈와 그 재료들이 같이 발생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쉽게 주가가 그냥 하락 이후에 그냥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죽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좀 이제 좀 과도한 설정이겠지만 어쨌든 주가 단기에 좀 급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 자체는 보여주지 않고요. 결국은 이 안에서도 주가의 어떤 조정이 받았을 때 그 이후에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발생되는 기업이나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다시 한 번에 재차 반등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보유 관점에서 계속 끌고 가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봤을 때는 한 7만 원 정도 그 정도 분위기 안에서는 일단 거래를 하실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목표가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전고점에 한 7만 원 정도 목표가가 맞고 코미팜은 신규로 진입할 구간은 지금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니다. 회장 사퇴가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반등할 여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홀딩을 더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제약주는 이 정도에서 일단락을 짓고요. 롯데그룹주, 특별히 롯데제과와 오늘 롯데쇼핑이 정말 두 자릿수 급등했었는데 형제난이 생겼지요. 결국 한국은 신동빈, 일본은 신동주일 줄 알았는데 양쪽을 다 신동빈이 접수했네요. 네, 그렇죠. 예. 지금 뉴스에서 본 것 같이 이제 형제의 난이죠. 형제의 난에서 신동빈 이제 차남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이제 결국엔 롯데를 다 총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자체는 일본의 비상장 계열사까지 지금 시장 구조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롯데 쪽 지금 주가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동빈 회장이 지금 가져가는 있던 사업 구조는 앞으로 지분율에서 많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구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에서 지금 꾸준히 유입세에 들어오는 영업이익률이나 개선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굳이 뉴스에서 이슈화가 아니더라도 롯데 자체 계열사만 본다고 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임 흐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본다고 하면 롯데케미칼 경우 롯데쇼핑도 계속해서 현저하게 6%대, 2%대 계속 움직이는 모습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제주였던 롯데제과,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지금 파급적으로 본다고 5%대, 2%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은 이제 또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분율에 대한 어떤 시장의 변화를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많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지금 앞으로 차기 회장 구도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 비상장 계열사까지 지배 구조로 간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지금 큰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이 앞으로 가지게 될 지분 관련해서 이 비율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이란 얘기해 주셨어요. 만약에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를 갖고 있다면 오늘 고점에서 한 번쯤 파는 게 일단 정석 아닐까요? 롯데쇼핑이요? 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요. 사실 롯데쇼핑은 가볍지 않은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급등한 걸 보고 제가 이 뉴스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이슈나 테마적으로 좀 움직였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크게 좀 많이 움직였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만 4천 원대 오늘도 6%대를 지금 올라갔는데 최근에 본다고 하면 최소한의 어떤 매도 자리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매도 자리는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포지션을 좀 본다고 하면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만 원대, 22만 원대를 지지 라인으로 좀 잡고 핸들링하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방금 롯데그룹 계열 관련주로 본다고 하면 롯데 쇼핑에도 이제 신 회장의 어떤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쇼핑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한 전망세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메리스도 끝났고 면세 여행주랑 같이 해서 간다면 백화점
쇼핑족도 같이 한번 움직임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관망세로 좀 관찰을 하시면서 20만 원대, 22만 원대 지지선만 깨지지 않으면 약간 홀딩 보유를 좀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 공식적인 종식 선언 이후에 유통주가 재차 힘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도 흐름 나쁘지 않겠다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개별주 잠깐 보고요. 정유화학주로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개별주는 황민영 멘토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 나오죠. 수혜주로서 주연테크가 어제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엄청 올라요. 한국과 컴퓨터가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을 냈는데 실적 분석을 통해서 향후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연테크 어떤 면에서 수혜주인가요? 네, 일단 주연테크가 오늘 18% 정도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제 윈도우 10의 수혜주로 일단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윈도우 10의 수혜주다 아니다 이런 이제 전망 자체가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나왔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가장 지금 주가 시세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주연테크의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윈도우 10의 수혜주로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완벽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사실 이제 수혜주로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주연테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수혜주로 정말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자체는 조금 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이제 윈도우 시리즈가 계속 발표가 될 때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이제 이슈였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이 윈도우 버전 안에서 이제 숫자가 붙는 마지막 그 버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윈도우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일단 붙기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윈도우 10에 대한 수혜주로서 이제 주연테크가 지금 오늘 올라오고 있는 그 관점 자체가 사실 아직까지 제가 이제 확인이 사실 완벽하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혜주다 아니다라는 어떤 이제 관측 자체가 그 전부터 싸움은 계속 나오긴 했었지만 완벽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정하게 수혜주로서 구분된 내용 자체가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번 반등 자체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따라붙는 것 자체는 지금 좀 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완벽하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 자체가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방송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시적인 수익 실현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오늘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오늘 2.3%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또 이제 경신을 했고 이번에 이제 2분기 개별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95억 4,300만 원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4% 정도 증가.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보다 한 2%죠. 그 정도 이제, 플러스 흐름이 나왔었는데, 사실 실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컴퓨터는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같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 잠깐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실적 추이를 잠깐 보게 되면요. 이제 영업이익률하고 이제 순이익률,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자체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5년도, 지금 1분기죠. 1분기에 42%대 영업이익률이 나타났고요. 2013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30% 이상대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나타났죠. 그리고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20%대 후반,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에 35%대 지금 순이익률이 지금 나타난 상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사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규 사업 부분,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이 지금 시장 안에서 아직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단 꾸준하게 실적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이제 가능성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충분하게 매수 조건으로 실적주로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글과 컴퓨터 일단 실적은 되는 종목이니만큼 아마 이 박스권을 뚫지 않을까. 실적은 뒷받침된다. 그 부분은 확실하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지금 잠깐 원달러 환율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이 지금 7원 이상이나 급락합니다. 이제 60원대를 넘어서 1150원대까지 눌리는 그런 모습인데, 의외로 FMC 회의 결과 전에 원달러 환율이 빨리 밀려버리면서 원화 약세, 달러 강세 패턴이 조금 완화되고 있네요. 조금만 더 특징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아래로 밀려서 좀 화제가 됐었던 삼성물산이 일단 오늘 반등을 주고 있고요. 제일모직도 동반의 강세를 띱니다. 제일모직이 아마 다음 달 중에 자사주 매입을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증권사 전망도 오늘 반등의 한 요소라는 분석인데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향후 전망까지 같이 들어보죠. 네, 일단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자체는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럼 앞으로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이 회장의 어떤 그 제3세 구조로 갔을 때 계속해서 크게 가는 변화가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모직하고 지금 삼성물산으로만 본다고 하면 큰 자체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은 분명히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확실하게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약 한 1.58%죠. 57,000원대 조금 이상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약시장 강세 10포인트가 오르는 코스피 지수 시장에서 계속해서 하락으로 지금 반전을 보인다는 거는 아직까지 실적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17만 원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 2%대에서 지금 상승을 약간 조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본다고 하면 지금 종합지수가 약간 2050선에서 계속 10포인트 오른 자리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약간 동반강세가 지금 올라온다고 해도 약간의 약세세 시장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전반적인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다소 시장에서 재해가 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는 사실이지만 네네.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5일 만에 이제 반등을 보여준 거는 저가 유입세에 의한 모멘텀 지수로 본다고 하면 유입세가 들어온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역별 상태에서 도열되는 자리 구간에서 지금 제일모직, 삼성물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지수가 빠졌을 때에 저가 유입세로 지금 반등이 지금 나오는 자리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 삼성물산, 제일모직 해주셨고요. 워낙 재료가 센 종목들이다 보니까 합병 주총 통과 이후에요. 일단 삼성물산이 어제 57,200원, 300원대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일단 하회하면서 마친 이후에 오늘 일단 다시 가격을 살려줬어요. 제일모직도 자사주 매입 얘기를 조금 더 해준 상태에서 향후 이게 합병이 어그러지지는 않겠죠? 이미 이제 결정이 된 상황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합병이 또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사실 이제 제일모직하고 이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이제 제일모직 쪽에서 만약에 이제 제일모직이 상장되기 전이었다라고 한다면 합병이 됐을 때 제일모직 쪽이 조금 더 이제 불리한 그런 요건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상장되고 나서의 합병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제일모직이 조금 더 우위에서 합병 비율을 좀 얻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일단 현 시점에서는 이런 이슈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제일모직과 이제 삼성물산 이 두 가지 그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지 그 전에 이제 LA와의 어떤 이제 그 관계와 그 다음에 합병 비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일단락이 됐고 그래서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제일모직과 이제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해 일어나게 될 그런 이슈 그런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어떤 이제 시너지 효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본다면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제 합병이 되네 안 되네 이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한 국면이다. 합병 이후에 시너지를 오히려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특징주는 이 정도로 돌발 종목은 정리를 하겠고요.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약간 상승폭이 줄어든 2040선대 중반, 코스닥은 상승폭을 더 키워서 750선 중반입니다. 와, 어제 코스닥에 저점이 720선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꽤나 많이 올라와 있네요. 역시 많이 휘둘렸었던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 제법 또 가열차게 달려봅니다. 김선철 멘토님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아까 매매하는 것이 아직은 나을 것 같다 하셨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급등락을 지금 하고 있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오늘도 지금 선물 포지션들이 계속해서 환해지로 지금 계속 매도 물량이 계속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때 아까 15포인트 올랐던 자리가 지금 약간 7%대까지도 지금 밀렸는데 이럴 때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중소형주로 좀 대응을 좀 해서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회원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대우 신소재, 대우 관련 그룹주들을 좀 많이 좀 추천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국제 유가 상승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중국 증시가 과연 우리 한국 증시에 어떤 과연 모멘텀이 와줄지 그게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급등락을 지금 하는 연출을 좀 보였을 때 제가 이제 좀 중소형주들을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100% 이제 차트 수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휴 신소재를 잠깐 좀 차트를 본다고 하면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되돌림 구간이 좀 올라오는 차트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1,200원대를 계속해서 지금 돌파를 7월 23일 날에도 한번 쳤었는데 비록 좀 중소형주지만 이런 종목들이 과연 여러분들께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가 발생이 되는지 이거를 좀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서 큰 금액이 아닌 소액으로 약간의 좀 입지를 하시면서 이런 종목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대우 신소재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서 휠 베이스를 만드는 또 회사고 이제 기아차에 100% 공급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55%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 신소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저가지라고 해도 앞으로 기업 모멘텀이 가장 큰 확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중소형주들을 좀 관찰을 하시면서 글로벌 시장도 같이 한번 엮어가서 묶어서 가는 그런 대응 전략이 요즘 최근에 이제 시장 이제 2분기 실적을 이제 계속 나왔고 앞으로 이제 3분기 시즌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도 관찰을 좀 보시면서 가는 게 좀 대응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피가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매는 코스닥의 중소형주, 수급과 차트가 되는 종목 쪽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대유 신소재 예의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확실히 재미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세게 올라주면 좋은데 앞에서 빠질 때 덜 빠져놓고 오늘 또 오를 때는 코스닥이 더 먼저 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변동성이 심해서 매매하기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이제 재미진 건 코스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재미를 통해서 주식을 하지 않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변동성으로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계속 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래소 시장이 좀 무거워 보이긴 해요.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형주가 뭐 포스코나 뭐 현대차나 뭐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코스피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업 자체가 이제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대형주 말고 그 외에 이제 대형주들을 뭐 코스피 시장 안에 있는 종목들을 좀 더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도 최근 들어서 랠리가 좀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 쪽이 조금 더 재밌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많이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분기에 지금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 때문에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마다 가장 먼저 발표하는 그 기업들은 바로 대형주겠죠. 따라서 이제 가장 먼저 리스크를 떠안고 가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 자체를 지금 맞추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은 그 이후에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이 발표가 이제 이후에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쪽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대형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중소형주 쪽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 관점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히려 지금 대형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소멸이 될 때 그 이후에 대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다 일시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중소형주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곧 대형주가 할 준비를 이제 해야 곧 되겠네요. 대형주 쪽으로도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직은 중소형주 쪽의 매매가 맞지만 곧 대형주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는 중소형주다라는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우리 브레인 멘토스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이광문 멘토님과 함께 강연을 하신다고요. 짧게 소개해 주세요. 이번 주 이제 토요일입니다. 지난주도 토요일 날 강연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2시부터 4시까지 유한타증권 금융 디지털 밸리 지점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과정 잠깐 설명드리면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 2호선이죠.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올라오시면 대룡 포스타워 2층에서 강연회가 진행되니까 그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철 멘토님 오늘 첫 방송이셨는데 괜찮으시죠? 이제 워밍업에 불과하잖아요. 예. 자, 다음 주에 조금 더 예리한 두 분의 전략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님,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의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고요. 코스닥은 사흘 만에 반등하는데 반등폭이 적지 않습니다. 1% 이상 750선을 회복했네요. 증권사들의 전략을 한데 정리해봤습니다. 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차례로 보겠습니다. 수출주로 유동성 이동은 섣부른 판단이다. 벌써 대형 수출주로 매기가 쏠리나 요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얘기신 것 같고요.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 미국의 국채 입찰 일정이 일단은 마무리가 됐는데 증시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메모 남겨주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 볼까요? 미국의 에너지 그리고 산업재, 헬스케어 섹터의 반등에 따른 오늘 연동과 관련된 메모를 주셨는데요. 우리 에너지 산업재, 헬스케어 쪽도 아마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신 것 같아요. 일단 한미약품 발로 인해서 헬스케어 쪽, 바이오 제약은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상 대리의 의견 끝으로 보죠. FOMC 회의 결과 하루 전인데 앞두고 단기적인 반등이 예상된다. 일단 반등에 성공은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로 이동을 할까 말까 굉장히 애매한 시점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명확한 메모를 남기신 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으로 가봐야겠네요. 최희승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중에 제약바이오 너무 빼지 않았습니까? 끝내 낙폭을 결국 줄이면서 드라마 한 편 쓰더니 오늘 한미약품 발로 인해서 또 추가 상승을 하네요. 네, 계속 제약바이오는 시장의 가장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끝나면은 코스닥 시장 끝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이 이제 7억 불짜리 초대형 라이센스하고 계약이 체결이 이제 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는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 시작하고 10% 이상 이제 급등이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좀 빠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당연히 파는 게 맞는 전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촉포는 터졌지만은 매도 의견을 제가 이제 지금 한 줄평에다 써놓은 것도 그런 의미고, 한미사이언스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정고점 오늘 깨면서 신고가 내긴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돌파되는 시점에서 다시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이제 8% 이상 급락이 나오다가 어제는 1%대 하락으로 그치면서 일부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니까는 중국 시장이 안정되면서 미국 다우나 나스닥이 올랐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예, 중국 증시가 빠졌는데 안정됐다. 그건 도대체 어떤 논리로 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증시는 아직 안정된 게 아닙니다. 항상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드리고요. 그릇된 해석으로 자꾸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중국은 빠졌습니다. 어제도 이틀 연속 거의 10% 가까이 빠졌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고 중국 쪽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메르스 관련해서 피해를 받았던 화장품이나 이런 쪽 사실 그런 쪽에서는 사실 회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IT라던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밤부터 오늘까지 FOMC 이제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9월달 금리 인상 관련돼서 이제 얘기보다는 12월 그러니까 연내에 금리 인상 가능성 있느냐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옐런 의장이나 FOMC의 이제 의장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회복에 대한 확신성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사실 이 지구의 금리 인상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섣부르게 금리 인상 결정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중국도 최근에 이제 급락을 맞았고요. 또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제 부채가 만기가 도래하는 국가들이 좀 있어서 모라토리움 선언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내적인 어떤 불확실성은 좀 거쳐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을지 몰라도 대외 변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게 불확실성이 산재하는 만큼 섣부르게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은 좀 어렵다라고 봤을 때 미국 시장은 그래서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금리를 최근에 인상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뉘앙스가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수출주 특히 이제 자동차 쪽이 이제 반등폭이 20% 이상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율이 올라가서 자동차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1년 동안에 환율이 17%가 올랐습니다.
환율이 1,000원에서 1,170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환율이 올라왔는데 주가는 반토막 났는데 최근에 환율이 올라왔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다. 그것 때문에 올랐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외제차들이 BMW 같은 경우에 뭐 520D 시리즈 1,2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샀을 때 이제 할인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뭐 예를 들어 그랜저 살 돈에다가 조금 돈 더 보태면 BMW 사는데 저 같아도 BMW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신차 효과가 미미했다라는 점. LF 소나타 그리고 K5 신차도 나오고 했는데. 국내 판매량이 3% 이상 감소했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3에서 4% 이상 국가별로 이제 감소하는 모습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본업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이 팔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게 진정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시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업종이라던가, 혹은 이제 기타 수출주들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야, 대형주 쪽으로의 이제 매기가 좀 옮겨지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대형주 쪽으로 뭐 일시적으로 뭐 이제 안전자산으로 인해서 이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어떤 대형주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은 당분간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수 있겠습니다. 한미약품은 뉴스에 일단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지금 벌써 음봉으로 상승폭이 많이 줄고 있고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아마 변수로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원화 약세만으로 자동차주 매수할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실적으로 연결될 때 그때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제쯤 그럼 대형주를 보실 건가요? 라고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짧게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대형주를 볼 때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반 이제 산업들이 다시 무너진 상태. 포스코가 20만 원이 깨졌죠. 사실 기본적인 어떤 그 중공업 분야에서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줄 때 원자재 종목들이 대표적이죠. 이제 철강이 대표적일 텐데 그런 쪽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와주는 시점이 아마 좀 대형주로 좀 매기가 좀 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외국인의 컴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2달 동안에 한 6조 정도 샀던 거를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 3조 이상 팔고 나가는데 아무래도 뭐 이번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그 합병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좀 심기가 많이 좀 불편한 것 같고요. 국내에서 소위 뭐해서 아주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매도 물량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만큼 좀 기업할 수 있는 그리고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돼야 중장기적으로 국내 대형주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강을 비롯한 소재산업재 반등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컴백이 있어야만 그때 대형주를 사라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아직은 중소형주다 의견이 공통적이었는데요. 최승 차장님의 의견 또한 그러했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승 차장님의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진 셔헤드 2부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